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행정 파워를 행사해 에너지 전환, 미국 내 생산 촉진,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고갈되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놓고 위험한 고육책을 내놓으며 피할 수 없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크게 어려워져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80%나 매입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철 여행 시즌을 맞아 여행 경비가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젊은 층의 당뇨와 비만, 고혈압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못지않은 강력한 경제 행정 파워를 행사해 에너지 전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물론 외국 기업들이 이에 맞춰 미국 내 생산을 대폭 늘리고 약값 등은 파격 할인하는 등 어쩔 수 없는 대응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행정 파워를 10분 발휘해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며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적극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입법에 성공한 3대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에너지 전환, 해외 공급난 수렁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는 반도체 미국 생산 촉진, 미국민 생활비 낮추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법 3,7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에너지 전환책,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390억 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칩스법과 그 시행 규정들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는 외국 기업들에게 전기차와 배터리와 같이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 세제 혜택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쟁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들어 새해벽부터 상당한 결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을 65%나 과점하고 있는 테슬라는 1월 중순 기본 모델들의 차 가격을 20%나 대폭 인하한 데 이어 상위 모델들의 차값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포드 전기차도 7%의 가격 인하를 발표해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시작됐으며 휘발유 차량의 평균 가격보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아우디 자동차는 지난주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대폭 확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39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칩스법에 따라 칩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17개 주에 2천억 달러나 투자해 반도체를 생산해내겠다는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연방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해당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자녀 보육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자사주 매입은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창의적인 정책 추진이라는 소리를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관련 업계 지도자들로부터도 듣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증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인슐린의 가격을 현재 한 달에 400 내지 500달러나 드리고 있는 데 비해 한 달 35달러로 제한하기로 하자 인슐린 제조사들이 70% 이상 파격 인하로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3대 인슐린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지난주 4월 1일과 5월 1일 올 4분기 등 세 차례로 나누어 인슐린 가격을 70%나 파격 인하하고 모든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 월 35달러 한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바 정크 수수료 없애기를 요구해 한 가족이 항공기에서 옆좌석에 앉을 때 추가 비용을 내던 것을 아메리칸 항공이 폐지하도록 만드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5년에서 10년 후에는 고갈될 것으로 경고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에서 위험한 고육책으로 꼽히는 개편안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연소득 16만 달러를 넘으면 고소득자들도 같은 납세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는 맥시멈 한도를 없애 사회보장기금의 소진 시기를 늦추자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 공화당 하원 일각에선 수혜 시작 연령을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지 워싱턴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고육책을 내놓으며 피할 수 없는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2024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없는 일로 그냥 넘길 수 없기에 민주공화 양당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구하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45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기금은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부터 들어오는 세입보다 나가는 세출이 많아져 고갈되기 시작할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66세나 67세부터 은퇴자 6,600만 명이 타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11년 후인 2034년부터 기금이 바닥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해부터 사회보장연금은 매월 체크해서 25%나 삭감돼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 10년 동안 세금을 낸 돈으로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장을 전량 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되면 워싱턴 정치권은 그야말로 정치적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일종의 세금 인상으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는 민주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사회보장세의 최대 소득 한도를 대폭 올리는 법안을 상정하고 스매시 더 캡 한도를 없애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현재 연소득 16만 200달러 이상이면 고소득자들도 6.2%씩 12.4%의 맥시멈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는데 그 소득 상한선을 25만 달러 이상으로 올려 그 사이에는 벌면 벌수록 더 사회보장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맥시멈 소득 상한선만 올려도 사회보장연금의 고갈 시작 시기를 2033년에서 2046년으로 13년이나 늦출 수 있다고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런 상원의원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당 하원의원 222명 중에서 173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 커미티는 메디케어 수혜 시작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7세, 궁극적으로는 70세로 올리고 사회보장연금은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채택되면 사회보장연금이 1년에 $10,000 내지 $13,000나 삭감되는 결과가 나와 공화당 지도부도 아직 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구입 희망자들 가운데 매입 능력을 갖춘 비율은 1년 만에 60%에서 21%로 3분의 1로 급락했고 능력 미달 가구는 40%에서 80%로 2배나 급증해 내 집 사기가 급속히 대폭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이 월 소득의 30% 이하여야만 매입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매입 능력이 대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내 집을 살래야 살 매입 능력이 미달하거나 무리하면 비싼 이자를 물어 악순환을 겪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능력을 갖춘 미국민 비율이 1년 사이에 절반으로 급락하면서 내 집 사기가 극히 어려워졌다고 CBS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레드핀이 발표한 지난해 부동산 거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구입이 가능한 매입 능력이 있던 미국민들은 2022년에 21%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역으로 80% 가까이는 내 집을 살 능력이 부족하거나 힘겨운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주택 매입 능력을 갖춘 비율이 60%나 돼 40%가 미달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서 내 집 마련할 능력을 갖춘 비율로는 2021년 60%에서 2022년 21%로 3분의 1로 급락했고 매입 능력 미달자들은 2021년 40%에서 2022년에는 80%로 1년 만에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주택 매입 능력을 갖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역시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의 5개 카운티들로 로스앤젤레스와 애나하임, 옥스낫,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등이라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내 집 사기가 극히 어려워진 것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해 있는 데다가 집값은 여전히 연간으로는 오른 수준이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분석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프레디맥의 30년 고정인 경우 3월 2일까지 4주 연속 상승해 6.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택 모기지 신청은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집을 사는 사람들은 모기지 이자율에서 비교 대상이 없고 현금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집값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은 월간으로는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대부분은 오른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첫 집을 살 매입 능력을 갖추려면 연소득이 2022년에 9만 달러로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7만 달러에 비해 2만 달러는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입 능력이 부족하면 다운 페이먼트를 더 내야 하고 모기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높은 이자율을 물게 되며
그럴 경우 모기지 월 상한액이 늘어나 다른 생활비 지출에서 힘들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부활절을 전후한 봄철 여행 시즌을 맞아 항공료 등 여행 경비가 크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봄철 여행 경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9일 이스터, 즉 부활절에 맞춰 각급 학교들이 봄방학을 갖게 되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봄철 여행에 나서려는 미국민들이 한창 여행 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팬데믹이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급등해 여행 경비도 크게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국내선 항공료는 한동안 내리다가 새해 들어서는 단 2달 만에 전년에 비해 25%나 다시 급등했다고 CBS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여행 수요가 급등해 항공료와 호텔, 렌터카 등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는 이에 따라 봄철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주말에 봄철 여행을 시작하지 말고 화요일부터 다음 화요일까지 또는 수요일부터 다음 수요일까지 등으로 주중에 시작해 주중에 끝내는 봄철 여행 계획을 짜라고 권했습니다. 자녀들의 봄방학에 맞춰야 하겠지만 자녀 없는 가구나 원격 근무 가능한 가족들은 유연성 있게 주중 여행 계획을 짜는 게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첫 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중 여행 계획을 짜면 미 국내선 항공료는 티켓당 $100, 국제선 편도는 $150씩 절약할 수 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둘째, 봄철 여행은 쌀쌀한 거주지 날씨를 벗어나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데 딜이 가능한 지역을 시도해보라고 이 방송은 권유했습니다. 비용에 구애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카리브해나 중남미 대신에 미국 내에서도 따뜻한 애리조나 피닉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플로리다 올랜도 등을 선정하면 할인 가격을 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셋째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마음 먹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항공편과 호텔 등을 예약해야 경비를 줄일 수 있다고 CBS는 밝혔습니다. 봄철 여행을 위한 예약은 벌써 때늦은 감이 있으나 빨리 서두르라고 이 방송은 권했습니다. 넷째, 온라인에서 낮은 가격을 쇼핑한 후에 최종 결정하라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온라인 예약 대행사들은 특정 지역별로 옵션도 매우 다양하고 낮은 가격으로 세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둘러본 후에 선택하는 게 여행 경비를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에서 20세에서 44세 사이 젊은 층의 당뇨와 비만, 고혈압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미 의학협회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0년간 젊은 층의 당뇨 환자 비율은 3%에서 4%로, 비만은 33%에서 41%로, 고혈압은 9%에서 12%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이른바 현대 성인병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층으로 현대 성인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 비율은 2009년 3%에서 2020년 4.1%로 높아졌습니다. 이 연령대에서 당화 혈색소인 H1C가 6.5 이상일 때 당뇨 환자라고 미국 의학협회는 밝혔습니다. 이 젊은 층에서 비만 인구는 2009년 32.7%에서 2020년 40.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고혈압 환자들도 10년간 9.3%에서 11.5%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고혈압 환자들은 90에 140 이상의 혈압을 기록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젊은 층의 고지혈증 환자들은 2009년 40.5%에서 2020년에는 36.1%로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층의 현대병 비율은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당뇨병 비율이 가장 높은 인종은 멕시칸으로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흑인들은 5.1%, 아시아계는 3%, 백인들은 2.5%를 기록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고혈압 환자 비율은 흑인들이 2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백인들이 10%, 멕시칸은 9.5%, 아시아계는 7%로 가장 적었습니다. 젊은 층 비만 인구의 비율을 보면 멕시칸이 절반이나 되는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흑인들이 48%로 바로 뒤를 잇고 있고 백인들은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가 비만 인구에서는 1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의학협회는 4대 현대 성인병들은 비교적 약물로 잘 통제되는 경우들이 많으나 젊은 층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